배드타임 스토리 39 로켓 화재. 브랜던과 동생 바이런은 토미의 집에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에 사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이라 부르는 숲 아주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숲에는 많은 풀과 덤불들과 거대한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있었어요. 유칼립투스 수액은 너무 끈적끈적해서 껌나무라 불리기도 했어요. 이곳은 새 소년이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였어요. 어느 날 소년들이 공놀이를 하고 난 후 토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풀잎을 따서 씹기 시작했어요. 아, 지루해.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바이런도 토미를 따라서 말했어요. 브랜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어깨를 활짝 폈어요. 우리 로켓을 만들자. 브랜던은 로켓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로켓을 좋아했어요. 그는 쾅 소리가 큰 것일수록 더 좋아했어요. 로켓을 어떻게 만들어? 토미의 눈이 흥미를 보이며 반짝였어요. 나무와 껌나무 수액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어. 브랜던은 항상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요. 너희 아빠 차고에 나무 조각 있어? 토미는 벌떡 일어섰어요. 아마 있을걸? 아빠가 지난주에 케빈이 작업을 했거든. 우리 같이 가보자. 소년들은 차고로 달려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수제 로켓을 만드는데 사용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섰어요. 얘들아, 내가 뭘 찾아냈는지 볼래? 토미가 감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빈 나무 상자를 찾아냈어. 이건 훌륭한 발사대가 될 거야. 브랜던과 토미는 빈 상자에 나무 조각들과 대패밥 등 그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빈터로 끌고 갔어요. 토미가 발사대를 준비하는 동안 브랜던은 나무 조각들을 접착시키기 위해 껌나무에서 끈적끈적한 수액을 모아왔어요. 내가 차고에서 뭘 찾았는지 볼래? 바이런은 두 소년이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형들에게 성냥갑을 내밀었어요. 브랜던이 성냥갑을 열었을 때 토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와! 성냥이 아직 그대로 있네? 두 소년은 성냥을 보고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토미가 어린 바이런을 보며 웃었어요. 잘했어, 바이런. 바이런은 칭찬을 듣고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보통 큰 아이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를 성가신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대박인데? 브랜던은 흥분한 듯 말했어요. 이 성냥으로 로켓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어. 이제 추진력만 있으면 돼. 잠깐 기다려. 추진기가 있어. 그는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얘들아,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어.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두 소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추진기. 그는 극적으로 보이도록 손을 펴면서 손전등 배터리보다 크지 않은 작은 실린더 원기둥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어떻게 추진기가 될 수 있어? 토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와 집 뒤편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철통 안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어. 아빠는 쓰레기 봉투 중 하나에 캔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수석 로켓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브랜던은 소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실린더를 들어 올렸어요. 물론 이것이 헤어스프레이와 같이 큰 캔이라면 매우 위험하겠지만 이건 완벽한 추진기가 될 만한 크기의 캔이야. 브랜던은 토미와 바이런이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에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추진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륙을 가능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토미가 물었어요. 브랜던은 거만한 표정으로 실린더를 쳐다보았어요. 아, 이건 바이런의 약을 담는 에어로졸 용기야. 우리 엄마는 바이런이 쌕쌕거리기 시작하면 이 약을 꼭 먹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고 이 천식약을 주셨어. 엄마가 새 것을 주셔서 이 통은 거의 비어있어. 브랜던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새 것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낡은 통을 꺼내 흔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통은 이제 거의 비어있어. 토미와 바이런은 마치 그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보물처럼 들여다보았어요. 브랜던은 새 통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가자! 우리 로켓을 만들자! 브랜던이 로켓 모양으로 나무 판자를 붙이자 소년들은 브랜던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마침내 로켓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발사 시간이에요. 브랜던은 발사대로 사용하는 상자를 몇 차례 더 점검했어요. 그리고 상자 위에 바이런의 빈 흡입기를 올려놓고 작은 돌, 나무 부스러기, 나무 껍질 조각으로 통을 채웠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멋지게 날아갈 거야.
브랜던이 소년들에게 설명했어요. 마침내 그는 임시 로켓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소년들은 사령관 브랜던이 토미에게 진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처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토미는 목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10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발사전 9! 토미는 몇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브랜던과 바이런은 로켓 주위를 맴돌았어요. 바이런 발사 확인 바람. 바이런은 마침내 뒤로 물러서서 토미 옆에 섰어요. 7! 토미는 수를 강조하기 위해 두 글자로 나누어 발음했어요. 7. 6! 모두 전투태세로. 토미는 계속했어요. 5! 엔진에 불을 붙이시오. 브랜던이 위험있게 첫 성냥을 꺼내 그었어요. 불꽃이 일었으나 즉시 꺼졌어요. 토미는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5! 엔진에 불을 붙이시오. 브랜던이 다시 성냥을 갑에 그었어요. 불꽃이 일어나는 대신 성냥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네. 브랜던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부모님들은 성냥을 가지고 노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성냥 불을 켜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성냥 불을 켜는 것을 본 적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엔진에 불을 붙이시오. 토미가 한 번 더 명령했어요. 브랜던은 세 번째 성냥을 구워 로켓배에 불을 붙였어요. 불은 확 타올랐어요. 특히 나무 조각들이 불길을 일으키며 타올랐어요. 브랜던은 폭발을 예상하고 발사대에서 물러섰어요. 로켓이 잘 발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미는 빨리 카운트다운을 끝마쳤어요. 4, 3, 2, 1 발사! 응? 그러나 예상했던 극적인 발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로켓이 움직이지도 않고 발사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세 소녀는 모두 실망하여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왜 안 되지? 브랜던은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브랜던이 작동하지 않는 로켓으로 갔어요. 그 순간 펑! 추진기가 폭발하면서 수십 개의 불타는 나무 부스러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불붙은 나무 부스러기들은 주변의 덤불과 나뭇잎으로 덮인 땅에 떨어지면서 작은 불길이 치솟았어요. 소년들은 아연실색하며 타오르는 불길이 나뭇가지와 마른 잎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빨리 불을 밟아서 뭉개자! 브랜던이 즉시 행동에 돌입했어요. 두 발로 작은 불을 밟아 뭉개고 다음 불길로 뛰어갔어요. 토미도 그와 함께 작은 불꽃 위에서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삽시간에 작은 불꽃은 큰 불길이 되었어요. 놀란 브랜던과 토미는 번져가는 불길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바이런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토미는 그에게 불이 붙은 줄 알았어요. 바이런은 불이 붙은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바이런! 브랜던이 소리쳤어요. 토미 엄마가 네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래? 맞아! 그는 강조하듯 말했어요. 그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불이야! 숲에 불이 났다! 비명소리를 듣고 토미의 엄마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어요. 엄마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여보! 빨리 소화기를 가져와요! 아이들이 불을 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1시간쯤 뒤 힘이 다 빠지고 연기에 검게 그을린 세 소년과 지친 엄마와 아빠가 검게 변한 덤불과 눅눅한 잎사귀들 사이에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브랜던은 타버린 땅과 토미의 집 일부 그리고 다 타버릴 뻔한 수백 평의 나무숲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만약 토미의 엄마가 바이런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생각하며 몸서리를 쳤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꼈어요.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토미의 아빠가 침묵을 깼어요. 그는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감수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우리 집도 다 타버릴 뻔했어. 그뿐 아니야. 너희들이 심각하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브랜던은 토미의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브랜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성냥으로 불을 붙였는데 제 추진기가 폭발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벌을 받아야 해요. 잠깐만요. 토미가 말했어요. 아무도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제 잘못도 있어요. 다만 바이런은 어려서 판단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토미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브렌던은 땅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떨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내려줄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기간은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말이 맞아. 아빠는 동의했어요. 바이런은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어려. 놀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미, 너와 브렌던은 충분히 판단 능력을 가질 만한 나이야.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다. 뉴 사우스 웨일스 지방 소방국에서는 12살에서 16살 소년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화재 예방과 안전교육 그리고 소방기술을 가르치고 있단다. 브렌던, 너희 아빠랑 얘기해서 아빠가 동의하면 너와 톰이 둘 다 그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려 해. 거기서 너희들은 소방서 청소, 소방차 청소, 쓰레기 치우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와 소방서의 잡다한 일들을 해야 할 거야. 내가 알기론 너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다시는 불놀이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